안녕하세요. 오늘날에는 정말 다양한 실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점점 더 작은 물질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놈 수준에서 이제는 원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되면 인지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 개발도 이런 과학의 발전과 함께 한 걸음씩 진보하였습니다. 현재는 신약 개발의 게놈 수준, 지노믹 레벨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B가 인수한 노터스의 관계회사 파미노제는 게놈보다 더 작은 양자화학 기반의 신약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최첨단 신약 개발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죠. 구체적으로 게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양자화학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전체 지놈은 유전자 진과 염색체 크로모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염색체는 이렇게 X자 형태로 생겼죠. 염색체를 풀어헤치면 이중나선 구조가 나옵니다. 유전차 지놈은 유전자 진의 염색체 크로모솜의 뒷부분을 잘라붙인 말입니다. 나중에 이 오음 전미사는 각종 단위의 생명정보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생됩니다.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이크로바이옴, 전사총체, 트랜스크립톤 등의 무수한 파생어로 나왔습니다. 트랜스크립션이 DNA를 전사하다는 뜻이고 전체를 뜻하는 오음을 붙이니까 트랜스크립톤이 되고 전사총체라고 번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문에 등장하는 트랜스크립토믹도 앞에 지노믹과 똑같은 형태로 탄생한 단어인 겁니다. 트랜스크립션에 크로모솜에 옴을 붙여서 트랜스크립톰이 된 것이고 진에 크로모솜에 옴을 붙여서 지놈이 된 것이죠. 옴은 전체, 총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의 총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유전체, 지놈은 한 개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전자와 유전자가 아닌 부분을 모두 포함한 총 염기 서열이죠. 유전자는 엑손과 인트론을 말하고 유전자가 아닌 부분은 반복 서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인간의 유전 정보를 전부 알고 싶었고 그래서 전체를 뜻하는 의미로 게놈을 사용한 겁니다.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왜냐? 유전체, 지놈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유전자가 아닌 부분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모든 유전 정보를 뜻합니다. 사람은 얼굴, 체격, 성격, 운동 능력, 지능 등에서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타고난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설계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인데 이걸 분석하고자 했던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람 세포의 핵에는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염색체는 뭉친 실타래 같은데 이 실타래가 바로 DNA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사람 몸의 어느 세포에서 DNA를 뽑아 분석하든지 같은 사람이면 DNA 염기 순서가 똑같습니다. 간세포에서 뽑아낸 DNA와 심장세포에서 뽑아낸 DNA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면 말이죠. 다른 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전체, 지놈은 거의 같지만 개인마다 0.1에서 0.4% 다릅니다. 차이가 있죠. 이 근소한 차이가 너와 나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이제 게놈 수준, 지노믹 레벨의 데이터를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포 수준도 아니고 유전자의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니까 사람마다 잘 먹히는 약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해당 유전자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 약이 유리하고 해당 유전자가 없는 사람한테는 다른 약이 유리하고 임상시험을 할 때도 더욱 맞춤 설계를 해서 성공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일부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일어날 수 있는 약의 부작용도 미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할 때는 부작용을 컨트롤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유전자 분석을 통해 사전에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훨씬 유리한 임상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성격이나 능력과 관련된 유전자도 밝혀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성격과 능력을 판정해주는 검사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니 게놈 수준의 데이터를 갖는 것과 게놈 수준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에 어떤 약이 잘 맞는지 정밀하게 타겟팅하여 신약을 개발할 수 있죠. 예전처럼 일단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면서 운 좋게 좋은 약이 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임상시험을 하는 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하겠죠. 하지만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의미 없는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줄여줄 수 있고요. 돈과 시간을 아껴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게놈 수준을 넘어 양자화학까지 더 작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자화학은 화학입니다. 그런데 화학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양자역학의 원리를 화학 문제에 적용하여 풀어내는 학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와 전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물리학의 양자역학은 정말 미세하고 또 작은 세계를 다룹니다. 미시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죠. 유전체, 지놈보다 훨씬 작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노터스의 파미노제는 양자화학 기반의 신약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유전자를 이해하고 신약 개발을 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양자화학은 그보다 더 작은 세계인 원자와 전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입니다. 유전자보다 더욱 정밀하게 타겟팅한 신약을 만들 수 있겠죠. 양자화학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령제약이 2020년 12월 9일에 양자역학 플랫폼 기술로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했는데요. 실제 화합물의 전자분포를 가장 유사하게 계산해 구조를 구현해냅니다. 이를 통해 화합물의 성질을 정확하게 예측해 후보 물질 도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전자분포를 알면 화합물의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화합물의 성질을 안다는 건 약의 성질을 안다는 겁니다. 약에 대한 이해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알게 된 전자분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보령제약은 AI 신약 개발과 양자역학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AI 딥러닝 기반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파미노젠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미노젠이 현재 노터스의 관계회사이고 HAB가 인수한 상태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바이오벤처 슈로딩거는 빌 게이츠가 대주주로 참여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핵심 아이템은 양자역학 계산을 적용한 신약 개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슈로딩거의 창업자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화학 교수 리처드 프리스너입니다. 화학과 교수죠. 여기까지가 신약 개발의 현재 상황입니다. AI, 양자역학을 도입하여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술로 무장한 기업들이죠. 컨텍스트는 어떤 일의 맥락과 전후 사정을 말합니다. 신약 개발의 맥락을 알아야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옴은 전체, 총체를 뜻합니다. 지놈은 진 플러스 옴이고요. 트랜스크립톰은 트랜스크립션 플러스 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봄은 마이크로바이오타 플러스 옴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